안녕하세요. 주소연입니다. 제 48화 단편의 어려움, 전곡을 찌르는 표현. 오늘의 주제는 토익반 영작입니다. 토익반 영작은 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DD 영작하고 좀 다르죠? 지난번엔 제가 100점짜리는 아니고 95점, 90점짜리 학생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토익반에서 70점짜리 학생을 보여드릴게요. 영작의 가장 끝점이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도 이 정도를 썼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자 하냐면, 자, 이름은 가렸어요. 근데 이 학생은 누군지 알 겁니다. 오늘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지금 그 에세이 이 에세이 주인공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 이거 어차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내가 지금 고쳐주는 부분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너를 주제로 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네 글이야. 너에 대한 게 아니야. 글이야. 그래서 글을 보니까 자, 글을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 이 글은 토익반은요. GD하고는 다르게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1은 이게 옛날에 니트의 그 영작 그 문제를 지금 시험 문제화 시켜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입 1은 하나, 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요. 타입 2는 어떤 그 찬반의 주제가 나온 거를 A하고 B 그 둘 중의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타입 1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퀘스천을 했었죠. 1번과 2번은 좋았는데 3번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썼었냐면 한국을 갖다가 외국 사람한테 보여줄 때 가장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한 곳을 정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얘가 세 번째 질문을 4줄을 썼어요. 7줄에서. 근데 한 줄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점수를 못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이 학생들 특히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찬반의 논란인데 이 학생은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고 썼어요. first하고 second. 세 번째가 스마트폰은 또한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 세 번째도 이익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3000%로 빠진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을 갖다 쓸 때는 아마 이 학생은 쓰고 나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좀 힘들게 썼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국어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쓰고 나서 그나마 본인이 이렇게 썼으니까 대견하고 힘들두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대견해. 잘 썼어. 교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가 3000%로 빠졌죠. 장점. 그럼 세 번째도 장점인데 단점을 쓴 거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다 쓰고 나서 최소한 2번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지금처럼 이거는 한 번이라도 교정을 했으면 논리적으로 틀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주동사 일치라든지 문장의 오형식, 시제 요 세 가지는 문법 교정을 해서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써가지고 휙 제출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교정이 된 이러한 페이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점짜리는 이 정도. 잘 써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교정을 많이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 두 학생이 지금 100점을 받았는데 잘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토익반의 한결이라는 애고 얘는 지금 토익반의 지금 최유광이라는 학생인데 잘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타입 1은 세 가지 지금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친구가 자기를 가장 화가 나게 한 학생이 누구냐? 친구였다. 그러면 왜 화가 나게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스켓볼 팀의 훈련이 있었을 때 친구가 그날따라 나에게 너무나 무례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었고 둘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하고 간단하게 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어떤 화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상황이 종료됐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날 밤 나에게 전화를 했었고 본인이 왜 그렇게 무례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었고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친구는 사과에 그치지 않고 밥도 한 끼 사줬었고 즐거운 어조로서 앞으로 좀 잘 지내자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나는 그 아이와 좀 더 좋은 친구가 됐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복적 표현이 없어야 되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 2는 지금 타입 2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요새 SNS 아시죠? SNS가 왜 이점이 되고 왜 불이익이 되는지 두 가지의 이유를 쓰라고 했었는데 이 학생은 이점을 썼어요. 타입 2는 13줄을 써야 되는데 항상 2줄 이하로 서론, 결론도 2줄 이하, 본문 바디를 9줄 이상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무시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럼 SNS는 나는 찬성한다.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express yourself인데 얘가 왜 이렇게 글을 잘 썼냐면 요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요 수업을 할 때 SNS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에세이나 어떤 그 기사를 학생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써라 했더니 글의 내용이 좀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이 학생은 평상시에 100점만 학생이 아니에요. 잘 받아봤을 때 90점 아니면 80점, 85점인데 이 글을 읽고 이 그 주제에 관한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쓰니까 내용이 상당히 아주 풍요롭고 다양하고 요점 정리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리적인 전개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SNS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주제였고, 세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예시가 중복적 표현 없이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파일 픽처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 형식을 갖다가 필링 아웃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그 당신 자신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고 맨 마지막 lastly you can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official 페이지스가 있대요. MBA, SBS, T, 그 다음에 JTBC 같은 경우.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데 알람 시스템도 사용해서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도 역시 GD와 마찬가지로 first, second, lastly를 A, B, C 요약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왔던 이러한 어떤 주제문을 각각 동명사 expressing yourself, communicating, getting information 또는 acquiring information 이렇게 썼는데 될 수 있으면 동의어로 썼으면 좋겠지만 굳이 동의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동명사나 명사로 요약해서 썼는데 중복적 표현 없이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얘가 토익 895점짜리죠. 985점짜리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다.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각종 들어가는 양념 같은 거 쭉 썼는데 중복적 표현 없이.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이걸 갖다 읽으시고 싶어요. 타입 1은 일단은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김치찌개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쓰라고 했더니 건강에 좋다. 왜냐 김치는 그 안에 렉틱 애시드가 많다.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intestine 장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improving brain function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한다. 중복적 표현 없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고유 주식인 밥과 먹으면 더욱 맛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 지금 7줄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중복적 표현 없이 간단하게 썼고 마지막 내가 원했던 네 줄은 김치찌개를 골랐던 이유, 김치찌개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잘 썼습니다. 타이틀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지 찬반을 나눠서 이제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참 좋다고 썼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갖다가 quickly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외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 another language environment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listening과 speaking skills가 좀 남다르게 빨리 증가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pronunciation, 특히 발음을 갖다가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real life English요. 실생활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real life English가 중복적으로 지금 2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기숙사나 밥을 먹거나 카페테리아나 아니면 교실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과 댄스 파티에 가거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아니잖아요. 다국적 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도 영어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자 학생들이 broad view of the world이야. 세상에 대한 좀 더 넓은 관점을 얻을 수 있대요. 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입된 관점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distinct cultural perspective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great citizen of the world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얘는 결론을 말했을 때 위에 나왔던 단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던 fast 대신에 quick learning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real life 대신에 practical English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broad 대신에 a wider point of view에서 동의어를 써가지고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GD, 그러니까 그랜드 듀크가 에세이를 갖다가 쓸 때 5개의 패러그래프를 쓰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짧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그랜드 듀크 학생들이 우리는 토익 때 5개의 패러그래프를 썼는데 아니면 우리는 GD 때 왜 토익반에 와서 이렇게 짧게 쓰지? 짧은 글이 훨씬 쓰기 어렵습니다. 짧은 글은요. 왜 어렵냐면 많은 내용을 길게 막 그러니까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압축해서 명확하게 필수적인 단어만 써가지고 묘사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전국을 찌르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그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이 정말로 이 장문의 글을 쓰니까 장편을 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떤 연습을 했냐면 그랜디 듀크에서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풀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연습을 했다면 토익은 풀어서 쓴 글을 압축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압축이요. 압축이 굉장히 힘들어요. 길게 늘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펴서 보여주는 건 쉽지만 압축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아주 전국을 찌르듯이 딱 표현해 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듀크 학생들, 토익반 학생들 이 글이 너희들 쓰는 글보다 훨씬 어렵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이렇게 쓰는 거.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2시간을 했다면 얘네들은 3시간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함부로 얘네들한테 와서 야 너네들 글이 짧아. 우리가 더 어려워. 이런 식으로 무식한 얘기하면 안 돼. 짧은 글, 요약된 글, 단축해서 표현한 글이 훨씬 어렵다는 거. 단편소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편소설 쓰는 게 장편소설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익반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압축의 묘미를 학생들이 배웁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토익반 학생들 이 글을 설명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 소설집을 하나 지금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 소설은 안톤 체홉입니다. 안톤 체홉의 단편선이고 이거는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번역 소설 같은 경우는 민음사 편이 좀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 그래서 원본에 가장 가깝고 그래서 체홉의 단편선을 읽어봐 너희들. 그러면 단편이 어떤 느낌으로 쓰여지는 책이라는 거, 즉 어떤 글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정말 잘 썼어. 매번 단편을 읽을 때마다 하는데 나는 이 단편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목록에 제가 이거 막 책이 더덜더덜해요. 좀 많이 읽어서 여기 드라마 여기 잘 보이시나요? 드라마를 한번 읽어봐. 드라마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희들 영작을 검사할 때 그 느낌 그 심정이 드라마 속에 그 주인공의 심정하고 거의 비슷했어. 내가 정말 그거를 갖다가 많이 막 공감하면서 읽었던 드라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추천하고 싶은 단편선 체호프의 단편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녕 주말 잘 보내라